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정 패배를 안겼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이슬람 7개국의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9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중지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들의 비자 발급이 재개되고 미 입국도 가능해집니다. 항소법원에서는 지난 7일 구두 변론에서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연방 법무부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워싱턴과 미네소타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뉴욕타임즈와 팍스뉴스 등은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법정 패배를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의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1명이 공석이고 대법관 8명의 이념 지향은 보수 4명과 진보 4명으로 갈려져 있는데 공석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입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뒤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며 우리나라의 안보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한인사회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내일 모레로 예정된 트럼프 반이민 정책 반대 시위를 알리며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함께한 기자회견. 참석한 한인사회 대표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한인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전하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같은 이민자 그룹들은 진짜 초토화될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되돌아가거나 추방당하거나 하면 우리 커뮤니티의 경제권들이 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동포 모두 다 좀 반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부류가 아니라 불체자에서부터 유학생에서부터 영주권자에서부터 재정 보증을 해준 시민권자까지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라서 더 상황이 심각한 것이죠. 이 자리에선 오는 12일 오후 2시 뉴저지 해켄색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버겐 카운티 트럼프 반이민 정책 반대 시위를 알리며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타민족들이 이 이민법이나 이퀄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 파이트하고 랠리를 할 때 우리들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의 프레젠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민법은 사실 남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희 그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 그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나오셔서 저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위는 오후 2시 해켄색 아이스하우스 앞 공영 주차장에서 법원 앞까지 행진한 후 성명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버겐 카운티 전역의 30여 개 시민단체들이 후원하는 이번 시위가 모든 인종, 종교, 연령층을 총망라한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대학 학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중산층과 불법 체류자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림 액트의 대체 법안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립민주 컨퍼런스가 대학 학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 확대를 추진합니다. 연간 소득 상한선을 현행 8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로 올렸고 불법 체류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림 액트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기류가 거센 상황에서 드림 액트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사실상 대체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드림 액트 자체로는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 제안을 얼마나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대학 학비 지원 신청 자격을 12만 5천 달러로 올리면서 중산층까지로 확대했으며 이는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한 공립대 수업료 면제 대상 가정의 소득 상한선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지원금은 학기당 최대 5,815달러로 늘리고 최저 수혜액은 학기당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렸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중산층 지원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 학비 지원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까지 주는 것에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독립민주 컨퍼런스는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TAP 수혜 확대로 혜택을 받는 중산층 가정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많이 집중돼 있다며 높은 통과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LA에는 1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9일 퓨 리서치 센터는 2014년 기준 미국 내 주요 지역 불법 체류자 체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1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이 중에서도 뉴욕시, 뉴워크, 저지시리 등지에는 총 1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LA, 롱비치, 애나하임 등 캘리포니아주 도심 지역에는 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주요 대도시 지역 중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체류하고 있는 지역은 이 두 곳이 유일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사스주 휴스턴, 오들랜드, 수걸랜드 등의 57만 명, 댈러스, 폴트월스, 알링턴 등의 47만 명, 그리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포트 로더데일, 웨스트 팜비치 등의 45만 명 순이었습니다. 20개 대도시의 서류 미비자 수는 총 680여만 명으로 10명 중 6명이 대도시에 몰려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또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체 인구의 36%만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 등 국제적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연방 법률을 대폭 강화하고 이와 연루된 외국인을 추방하는 내용입니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개의 행정명령에 동시 서명하면서 미국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파괴하는 미 전역의 만연한 범죄 카르텔을 부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범죄 근절에 중점을 둔 이번 행정명령은 먼저 다국적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를 포함한 국제적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연방 법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부패와 사이버 범죄, 사기, 금융범죄, 지적재산권 절도 등을 타겟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연루된 미국 내 외국인들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법 집행 관리들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범죄 단속 활동을 위해 범죄 감축, 공공치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연방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 제프 세션스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세션스 의원은 트럼프 후보 시절 가장 먼저 트럼프를 지지한 인물로 무슬림 미입국 금지,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주민들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한 투표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조기 투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가석방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이 8일 발표한 새로운 뉴욕주 투표 법안에 따르면 투표 당일에도 투표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고 곧바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선거일 2주 전부터 지역에 지정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조기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조기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주는 전국에서 뉴욕을 포함해 13개 주에 불과합니다. 또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소 등 개인정보의 변경 등으로 예상치 않게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5번째로 유권자 등록이 낮은 곳입니다.
이 모든 방안은 주민들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가석방된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부활시키도록 했습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모든 미국인이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편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에어트레인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에어트레인은 7번 전철 매츠 월렛스 포인트 역을 연결하며 소요 시간은 6분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7번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매츠 월렛스 포인트 역과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사이의 1.5마일 구간을 운행하게 되는 에어트레인 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에어트레인 건설 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사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라과디아 공항을 찾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교통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라과디아 공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설치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역에는 환승을 통해 맨하탄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어트레인 운행 시간은 약 6분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트레인 신설 공사는 총 40억 달러가 투입되는 라과디아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320억 달러 상당의 라과디아 공항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1년까지 새로운 터미널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경감 이상 간부급 고위직에는 70%가 백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계 경찰들의 승진 여부에 투명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9일 뉴스데이는 NYPD 간부급 고위직의 70%가 백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메인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은 8일 열린 공공안전위원회에서 NYPD 내 백인 위주의 고위직 분포 통계 자료를 공개하며 소수계 경찰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의 소수계 경찰들에게도 승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경 측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승진 시험을 통해 오를 수 있는 계급은 경감까지이고 그 다음부터는 간부들이 재량에 따라 승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관련 통계에서도 NYPD 전체 3만 6천 명 중 절반 이상이 백인, 히스패닉 27%, 흑인 15%, 아시아는 7%, 이 중 여성 경찰은 17%였습니다. 전체 경찰관 인종 비율에서는 백인과 소수인종이 50대 50이었지만 고위직에서는 백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종 비율이 고위직 인종 비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감 이상 고위직 한인은 맨하탄 7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허정윤 경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샌디에고의 한 초등학교 식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과 세균 등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샌 이스트로 교육국은 지난해 10월 샌 이스트로 지역 초등학교 2곳에서 푸른색을 띠고 끈적이는 분비물이 섞인 수돗물이 발견돼 조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수의 배관 수도꼭지에서 납성분과 구리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개수대에서도 각종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오염된 수돗물은 수도관의 노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된 수도관을 조만간 교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현재 학생들에게 별도의 개인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염된 수돗물로 질병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물 사용에 대한 규제안을 계속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철회될 예정이던 절수 규제안을 오는 5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극심했던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사태가 최근 잇따른 단비로 고비는 넘겼지만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규제안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기업들에 대한 물 전략 실천을 의무화하고 각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해 작지만 강한 돔 형태의 집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에 짓는 상자 모양의 주택도 젊은 층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에스키모 집이라 불리는 이 주택은 포장재, 단열재 등에 사용되는 발포, 스티롤로 지어졌습니다. 돔 형태여서 바람을 분산하고 흔들림에도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패널 여러 개를 붙이기만 하면 돼 이틀이면 집 한 채가 뚝딱 완성됩니다. 도쿄 메구로구에 지어진 협소주택입니다. 23제곱미터 7평짜리 짜투리 땅에 4인 가족의 보금자리가 탄생했습니다. 현관 아래 1층엔 어린아이 키높이의 침실, 2층은 욕실과 화장실, 3, 4층 거실, 5층 부엌을 거쳐 선반을 딛고 올라가면 또 하나의 방이 있는 7층 높이의 건축물입니다. これだけ開放的なのが大きな窓があるので、天気もよくわかりますし。 집 내벽은 모두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옷장이 사라졌고 현관 외에는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집을 제작한 뒤 크레인로 끌어올려 설치하는 방식이어서 기초 공사는 한나절이면 끝납니다. こうやってもこうやってもこれが壊れないわけです。それはなんでそんなことをやったかっていうと、これを持ち上げて運ぼうと思ったからです。 아이들이 크면 층과 층 사이에 목재를 덧대 새로운 방을 만들 수 있어 특히 젊은 부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7년 교육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이 2월 9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이에 앞서 3월 20일부터 4월 21일은 뉴욕시 교육위원장과 교육국 관계자들이 후보들과 직접 만나는 포럼이 마련됩니다. 이후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는 교육위원이 선출되고 선거 결과는 5월 15일 교육위원 선거 웹사이트에 공지됩니다. 시내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교육위원은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매거진 인사이드 에디션에 따르면 뉴욕시경 경찰관 중 일부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거나 불법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반사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하탄의 NYPD 본부 앞에 주차돼 있는 경찰들의 차량 중 절반 이상에 반사판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최초 보도한 인사이드 에디션 기자는 이를 해당 경찰들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8일 오후 1시 13분쯤 키세나팍 메모리얼 자전거 도로 인근에서 조깅을 하던 시민이 새카맣게 타버린 옷과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검시소에 유골을 보내 신원을 확인 중이며 유골은 꽤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돼 나이와 성별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키세나팍에서는 1년 전 한 여성이 칼에 찔려 살해당한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협회 차기 회장으로 주옥근 한미문화원장의 당선이 요력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 등록이 없는 상태여서 주 원장이 12대 신임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신임 회장 투표는 18일 오후 7시 체육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추가 후보 등록자 없이 주 원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신임 회장에 선출되면 3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흐리겠으나 차차 개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안개가 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바람이 불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